안녕하세요. 명강의 북앤톡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회사를 박차고 나오신 모추님을 모셨는데요. 어쩌면 모두가 꿈꾸는 과감한 결정 끝에 어떤 답을 얻으셨을지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추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을 위한 브랜드 모베러웍스를 만들고 있는 모춘입니다. 저는 브랜드 디자이너 출신이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약 2년 전에 회사를 나와서 저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모베러웍스라는. 그리고 그거를 기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 모티비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사용자분들이랑 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구독 많이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10만으로 갈 수 있게. 네네. 나름 재밌다고요? 오늘 여기 나오신 이유는 또 프리워커스라는 네, 책을 출간하셨는데 네.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자유노동에 대한 일이고 저희 모베러웍스의 브랜드북이에요. 브랜드북은 브랜드의 역사가 오래되고 되게 할 말이 많은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들에서 보통 브랜드북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제 런칭 1년 갓 넘었을 때 그동안의 그 짧은 과정을 담은 책이고요. 모티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던 것처럼 초기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저희 이야기를 활자화한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기력하고 힘든 생활 계속 회사 다녀야 될까요? 일단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무기력하고 뭐 힘들고 그러면 나와야죠.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나오기 전에 뭐 상황이든 스스로든 조금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여유 있게 보긴 어렵겠지만 다각도로 좀 본 후에 그래도 이게 좀 돌파가 안 된다 그러면 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고.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좀 새로운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네.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얄팍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런 창업 아이템 어떤가. 일단 빨리 해보십시오. 소액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사이드든 뭐든 어설프더라도 빨리 하고 뭐 이렇게 마음에 피나지 않을 정도의 금액. 놓쳤네. 이 정도 금액으로 돈을 잃어봐야 이렇게 냉정하게 장점과 단점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조금 고상한 방법은 스스로를 조금 바라보는 거. 저희는 이제 욕망 측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가 뭐 좋아하고 뭐 원하고 발견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창업이든 뭐 퇴사든 개인한테는 되게 큰 변화인데 그 전에 스스로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고 그런 거를 조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 창업할 때도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이나 아이템이나 사람들을 찾지 않을까. 책에서도 그 욕망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게 되게 네네.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욕망을 들여다보셨고 그게 어떻게 좀 발현이 됐는지 내부 분석과 외부 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치밀하게 네네. 외부 분석은 스스로 말고 타자, 내가 질투나는 애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뭐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누가 뭐, 있으세요? 뭐 가상의 인물이든 저는 최근에 숙님도 굉장히 질투나요. 그러니까 뭐 가깝던 멀던 뭐 관계 없던 그냥 편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적어보고 적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배 아프지? 배 아픈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그게 거울처럼 내가 결핍을 느끼거나 원하는 이상향? 조금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 분석은 저희 팀은 워크숍 가는 걸 엄청 좋아해요. 못해도 6개월에 한 번은 가고 강원도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예를 들면 뜬구름 잡고 옵니다. 백문백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적어봐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죠. 실제로 저는 모티비 그 초반에 네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워크샵 장면이. 네. 혼자 많이 따라해서 네네네. 개인 워크샵 해보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되게 좋더라고요. 그쵸. 네. 욕망을 측정하고 네. 또 하나는 자기의 작은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걸 많이 네. 해봐라. 네. 책에도 나오지만 혹시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들을 좀 작게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큰 돈을 태웠어요. 한 500 까먹었는데 그때도 소랑 사이드 프로젝트를 직장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브랜딩의 근원적이라고 생각한 건 어떤 이야기였어서 이야기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서 소설을 썼습니다. 저희도 되게 단순했던 거죠. 저희가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소설화해서 독립출판 형태로
까먹었죠. 그래서 결과는 예. 당시에는 이제 시원하게 까먹었는데 정신승리를 하자면 이야기가 맞긴 맞아. 근데 전달 방식이 우리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럼 뭐가 맞을까? 라고 했을 때 모티비 같은 영상은 어떨까로 억지로 끼워 맞춘다면 그런 것들이 소액으로 깨지면서 실제로 자기 돈을 태웠기 때문에 가슴에 새겨져요. 그 당시엔 실패였는데 네, 지금 네. 생각해보면 다른 거를 또 해볼 수 네, 있는 네. 밑거름이 된 거네요. 네. 브랜드라고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모츠님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랜드는 상표죠. 물건의 인증마크 상표. 그게 브랜드고, 근데 산업이 엄청 고도화됐잖아요. 브랜딩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약간 특이점이 온 것 같아요. 그냥 핵심만 놓고 보면 브랜드는 그냥 상표 맞거든요. 그거를 향유하는 방식이 되게 다변화되고 있어서 역으로 브랜드의 정의도 지금 이렇게 물음표가 뜨게 되는, 그래서 누군가는 브랜드를 현대미술이나 현대예술의 개념으로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껍질을 씌워놓고 사실은 제 생각을 떠버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메가폰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럼 모베럭스 말고도 또 다른 브랜드? 상표가 나올 수도 있나요? 돈만 벌 수 있다면요? 아직은 생각 나올 없습니다. 거. 네, 네. 이 책에서 보면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질수록 좋은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솔직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디까지 솔직을 해야 되지? 이걸 세련되게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저희 팀한테는 솔직함이라는 키워드가 일을 잘 굴러가게 하는 좋은 장치인데, 어떤 조직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가치일 수도 있고, 세련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솔직함이랑 연결고리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유쾌함인 것 같아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니? 왜 이 질문 넘어갔니? 이러면 분위기가 삭막해지지만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저희는 그렇게 유쾌함과 솔직함을 같이 엮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좀 되게 힘들었던 적이 언제가 있으셨어요? 과정을 노출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소하고 거칠고 투박한 것이더라도 그 과정을 좀 투명하게 드러낼수록 저희의 성과도 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1,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개인사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잘 보여주고 감추고, 아직 그 선을 잘 모르겠어요. 예. 연예인 삶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직장 다닐 때도 재밌게 했는데 그 동료들이 너무 잘해서 나도 동료들만큼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뭐 그런 생각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어떻게 보면 긴장감? 그때는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게 열등감 같은 게 되게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멘탈 관리? 극복을 하셨어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주말에 출근하고 그걸 몇 년 동안 반복했거든요. 나중에는 따라잡았어라는 그 주관적인 느낌은 가졌지만 건강을 잃었죠. 그래서 이거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다. 감각적으로 이렇게 내가 따라잡고 있어라고 느꼈을 때는 되게 나 성취하고 있어, 뭐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멘탈 관리는 잘 안 된다. 근데 그래서 명상을 합니다, 저희 팀이. 실제로. 그 모티비에도 나오잖아요. 네, 명상을 하고, 근데 명상한다고 해도 욱하는 순간은 계속 오긴 하지만 작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직 효과는 못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합니다. 네.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네네네.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갑자기 하늘에서 1,000억이 생긴다면 그때도 일을 계속 하실 건지.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할 것 같아요. 계속 브랜드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브랜딩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다변화돼서 다양한 해석이 있잖아요. 그냥 아트로서의 브랜드를 하고 싶어요. 원가율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완전 고급 소재에 해서, 이렇게 업자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트 빨지 마. 약간 이렇게 아트 한번 빨아보고 싶어요. 일을 그래도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럼요. 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 재밌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면 나 일 때려칠 거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보시는 분들이 이러겠죠. 야,
웃기지 마. 돈이 1,000억이 생겼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 근데 전 일을 할 거고. 일이 직업만 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사노동도 일이라고 하고, 돈벼락 맞으면 어떻게 할래 하면 나 세계여행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일이거든요. 견문을 넓히고 관광으로 막 현지를 하는 것도 저는 어떤 생산활동 뭐 인풋 아웃풋의 어떤 하나의 그냥 일련의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일로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놀이로서도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츠님을 움직인 인생 문장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펑크 음악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태도 중에서 DIY라고 Do It Yourself 코드 3개밖에 못 집어도 그냥 네가 만든 노래 하고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DIY는 저희 철물점 가도 DIY 코너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상충되는 상황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버네큘러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디자인 배우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저는 거기에서도 되게 영감을 많이 얻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스스로 만든 DIY 정신 그 태도에서 나온 것 같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 프리워커스도 결국에는 자기주체적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결국엔 그 원료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았나? 하단 링크에 시청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 프리워커스 친필 사인본이랑 교보문고 선물 굿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못다한 이야기는 프리워커스에 담아놨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십시오. 오늘 어떻게 일해야 될지 모츠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나 또 다른 경험담이 궁금하시다면 TVN 인사이트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저는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